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 지적 못해 안달난 허점투성이 시부모님을 지적하며 큰 망신을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8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둘 키우랴, 직장 다니랴, 하루하루가 전쟁같이 느껴지는 워킹맘입니다. 신랑이 집안일도 그렇고, 아이들 씻기고 먹이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좀이라도 더 하려 하는 사람이라 살만합니다. 신랑과 서로 다독이며 서로 힘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신랑만 보면 워킹맘으로 사는 것도 힘든 줄 모르겠을 정도인데, 시댁만 생각하면 가끔 기분이 안 좋아지곤 합니다. 시부모님은 남의 허물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는 분들입니다. 본인들의 허물은 별거 아니란 식으로 얼렁뚱땅 넘기려 하고요. 본인들은 더한 사람들이면서 남들에게는 심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처음에 시댁에 갔을 때 옷차림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시댁에 가면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편한 옷을 입고 갔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번갈아 가면서 시댁에 그렇게 편하게 입고 왔냐고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뭐 손님인가요? 손님 대접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시부모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시댁에 가는데 그럼 시부모님도 옷을 어느 정도는 차려입고 계셔야죠. 씻지도 않고 자고 일어난 그대로 저를 맞이하셨으면서 저에게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지금까지도 만날 때마다 저는 항상 시부모님께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왔어요. 젓가락질을 저는 중지가 젓가락 사이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고요. 둘 다 틀린 방법이 아닌데 제가 시댁과 다른 방법으로 젓가락질을 한다고 젓가락질 못한다는 소리도 들었네요. 밥상 위에 수저 놓는 법, 밥 먹을 때 앉는 자세 등 별 시덥지 않은 것들부터 참 버라이어티하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더 기분 나쁜 것은 저에게 집에서 그런 것도 못 배웠냐는 말씀이었어요.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작정했을 때 가족을 건드리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것도 부모를 말이죠. 가정교육까지 들먹이시니 반발심을 넘어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독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예의, 격식, 집안 같은 것을 따지시는 분들인데 사실상 시댁 식구들이 지적받을 일이 더 많거든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누구라도 지적하려고 마음먹으면 지적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고요. 신랑이 사소한 것 가지고 저한테 잔소리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내 식구인데 가르쳐야지 이러시면서 바뀌지 않더군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넘겨왔지만 이게 5년 넘게 지속되니까 짜증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완벽하신 분들이면서 이런 잔소리를 하시고 예의와 격식을 따지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 누구도 단점이 있고 허점이 있는데 시부모님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허점이 많은 분들이면서 남들의 허점을 들쑤시는 것을 좋아하시니 더 짜증이 났습니다. 그 지적도 저한테나 대놓고 그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앞에서 지적 못하고 뒤에서 욕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의 대부분이 남들 뒷담화인 분들과 대화하는 거 저는 싫더라고요. 저도 시부모님의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와, 근데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시는데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들에게는 관대하신지, 그러면서 남들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고 엄격하신지 정말 내로남불의 정석 같은 분들이라는 사실에 더 놀라게 되더군요. 제가 시어머니께 사소한 것들 지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건의 시작은 밥상에서였습니다. 결혼 전에 신랑은 쩝쩝거리면서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는다고 하며 넘기기에는 신랑의 쩝쩝거리는 소리가 거슬렸어요. 제가 잔소리해서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서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회사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다고요. 회사 사람들이 신랑에게 쩝쩝거리지 말라고 대놓고는 말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고치고 나니까 그때서야 거슬렸었다고 말하면서 잘 고쳤다고 했답니다. 근데 결혼하고 알게 되었어요. 신랑이 음식을 쩝쩝거리면서 먹는 것이 집안 내력이라는 사실을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음식을 쩝쩝 소리를 내며 드시고 시동생도 그렇더군요. 지난 주말에 명절 음식 재료도 좀 사놓고 준비도 좀 하기 위해서 시댁에 갔습니다. 오후에 가서 저녁 먹고 돌아왔는데 저녁을 먹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녁은 갈빗집에 가서 먹었는데 시부모님 두 분이 쩝쩝 소리를 내시며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좀 이른 시간에 가서 그런지 손님도 별로 없어서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주변이 시끄럽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조용하다 보니 사람들이 좀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민망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국물을 숟가락을 떠서 드시는데 후루룩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시는 것 같이 그 소리가 참 커요. 그리고 함께 먹는 된장찌개에서 좋아하는 건더기를 건져 드시기 위해서 숟가락으로 찌개를 헤집어 놓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소리 내지 마시고 드시라고요. 여기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쳐다보는 것 같아서 창피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먹는 찌개를 그렇게 헤집어 놓는 것은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니 신경 쓰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고 얘가 왜 유난을 떠냐고 하시더군요. 유난을 떠는 것이 아니라 기본 식사 예절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식사할 때 쩝쩝 소리 내는 것도 그렇고 반찬 헤집어 놓는 것도 기본 예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계속 잔소리하듯이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같이 밥 먹기 싫어한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젠 못 참겠다고 했더니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수군거리더군요. 신랑이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아서 쩝쩝거리는 거 내가 겨우 고쳐놨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어른이라 지금까지 말 못하고 있었다고 솔직히 시댁에서 밥 먹기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얘가 오늘 못하는 말이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애들도 보고 배울까봐 무서워서 그런다고 했죠. 주변에서 수군대고 쳐다보고 하는 것을 느끼셨는지 시부모님은 그때부터 조용히 드시더군요. 근데 정말 대박이었던 게 옆 테이블에 시부모님과 비슷한 연배인 남자분이 계셨는데 일어나시면서 하는 말씀이 저 집은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한참 배워야겠구만 이거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못 들은 척 하셨지만 두 분 모두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여기서 멈춰도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당한 게 많아서 그런지 더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도 앞으로는 이렇게 소리내지 말고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반찬이나 국 헤집어 놓는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신랑도 내가 고쳐놓았으니 다행이지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쩝쩝거리면서 밥 먹었으면 우리 부모님이 가정교육 형편없이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시부모님의 단점 앞으로도 계속 지적하려고요. 참 많거든요. 코푼 휴지 탁자에 올려두었다가 나중에 버리는 어머님, 식사 도중 서슴지 않고 방귀 뀌시는 아버님, 이건 지적할 거리가 되지만 시부모님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소한 것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지적해 드리려고 해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당했던 것처럼 시부모님께 이런 것들 지적하면서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으셨냐고 하고 싶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근데 꼭 하긴 할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속으로 욕해요.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그렇게밖에 못 받으셨어요? 이렇게요. 시부모님이 내로남불이 심한 분들이네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창피당했던 일도 있었을 텐데 참 대쪽 같은 분들인가 봅니다. 잘하셨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고쳐드릴 건 고쳐드려야죠.